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2020년에 고급 공채와 입법고시에 양과 합격한 제 실명은 김준기인데 이건 이제 강사명으로 제가 김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준이라고 적어놨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목차를 적어놨는데 제가 어떻게 고시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 베리타스 종합반에 선택해서 들어온 과정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한 과정 그 다음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강사의 삶까지에 대해서 조금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시를 진입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냥 고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미루고 고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말씀이 제가 선택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차피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서면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학년을 마친 다음 빠르게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 군대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고시 공부를 시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한 다음부터 고시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자신이 바라는 합격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렬 선택에 있어서도 각 직렬마다 갈 수 있는 부처가 다르고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부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이 있다면 공부를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도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합격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고시 공부에 적합하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전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고시라는 게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이제 막막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약간 좀 평소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던하고 딱히 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냥 고시 공부를 해도 그냥 하루하루 무던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시 공부 나랑 조금 적합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지라는 말은 베리타스 이제 종합반에 들어오게 된다면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의 공부를 거쳐서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실 텐데 그 기간이 충분히 못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주어지는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고시 생활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일 것 같아가지고 고시를 진입할 때 이러한 점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베리타스 종합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7월부터 베리타스 종합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을 들어갈지 말지를 3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원장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종합반을 결국에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분위기가 가장 컸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지 뭐 그냥 일반 독서실에서 공부할지를 생각을 해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냥 다른 학교 수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CPA나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행시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서 얻는 분위기나 그러한 어떤 거 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년
조금씩은 문제나 혹은 과목들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고시판에 있어서도 굉장한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학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듣고 바로 익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훨씬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계속 자발적으로 찾고 이러기보다는 훨씬 다른 거 생각 없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노하우라고 적어놨는데 베리타스 법학원이 이제 매년 합격생을 많이 내고 있는 만큼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리타스 종합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및 장학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행정고시를 보게 되면 사실 2차 시험이 가장 메인 시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의 경우에는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당 10페이지 가량의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드는데 만약 종합반에 들어와서 종합반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수업마다 매일 모의고사를 정말 시간을 정확히 재고 푸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모의고사에 대해서 합격생 출신으로 학생들이 다들 채점을 해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냥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혼자 써보고 혼자 채점하고 하는 것과는 훨씬 더 느낌이 다른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항상 성적이 조금 높고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1등을 하겠다, 2등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가장 낮은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 체계인데 처음 종합반에 들어오면 스터디를 조직을 해줘요. 조직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스터디 리더로 합격생들을 한 명씩 붙여주는데 저는 이 스터디 리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고시 공부를 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게 궁금한 순간이 많거든요. 답안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이 정도까지 궁금해하곤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볼 곳이 없다는 거죠, 평소에.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는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합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고 더욱 많은 정보, 그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베리타스 종합반에서 스터디 체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습 동영상인데 복습 동영상이 어떤 걸 뜻하냐면 저희가 종합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3월 예비순환을 시작으로 실강으로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을 거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하나의 순환을 한 번만 들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 동영상 같은 거는 이미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예비순환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경제학을 조금 배우고 와서 나는 예비순환이 조금 쉽다 라고 하면은 미리 1순환을 선행을 해서 복습 동영상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예습 복습을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종합반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동영상을 한번 신청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겠죠. 내가 지금 이 돈을 듣고 이걸 결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혹은 그냥 하나의 강의만 딱 듣고 싶은데 전체 강의를 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를 하는데 유연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정말 좋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복습 동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제 나중에 순환이 더 거듭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 듣듯이 복습 동영상처럼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학원 근처에만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뵐 일도 많고, 뭐 항상 이렇게 학원에 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약간 불안하고 조금 힘들 때 저는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상담을 요청드리기도 하고, 그럼 또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 출신 강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합격생 출신 강사로서 학생들이랑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합반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았는지 제 경험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상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고시 공부를 베리타스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공부와 2차 공부로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시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1차 피셋과 헌법, 그리고 2차에서 과목별 5과목이 있고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 수가 있을 텐데, 1차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고시를 시작하기 전에 피셋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왜 실력 파악이 중요하냐면, 적성 시험은 물론 충분히 해서 올릴 수 있지만 자신과 맞는 과목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평소에 국어를 잘했다 이랬으면은 언어 논리 과목이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고, 나는 수학이나 뭐 계산이 빠르다 하면은 자료 해석을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나는 뭐 퀴즈나 뭐 약간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게 조금 좋다라고 하면은 상황 판단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리 자신의 실력을 파악해서 내가 무슨 과목을 나의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목별 공부에는 자신이 전략 과목으로 삼은 과목은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더욱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식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완성시킨 다음에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꼭 합격을 하고, 그래야 다음 관문인 2차 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2차 공부는 순환별 공부, 공부 방법, 공부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이제 6, 7월 정도까지는 예비순환이 진행이 되고, 7월부터 뭐 10월, 11월까지는 1순환, 11월부터 2월까지 2순환, 그 1차 시험이 이제 3월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6, 7월까지는 3순환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저희가 5과목을 모두 한 번 듣고 소화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계속해서 까먹고 처음에는 어렵고 이러는데, 예비순환에서는 이제 조금 쉽게 배웠다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순환별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한 순환별 공부가 학원의 또 장점과 결부될 수 있는 것, 학원에서 결국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그 순환별 공부를 성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부 방법과 공부량은 저는 순환을 거듭할수록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순환 시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일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아침 9시에 독서실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일요일은 사실 이제 쉬고 싶고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딱 몇 시간만 정해두고 그 시간만을 내가 딱 공부를 하면은 남은 시간은 내가 편하게 자유롭게 놀자, 쉬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딱 4시간만 공부하자라고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요일은 사실 많이 쉬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반에 들어와 보시면 독서실에 나가면 잘하는 분들은 일요일에 나와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2순환, 3순환으로 진입을 할 때는 뭐 아침 등교를 8시로 당긴다거나, 혹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당긴다거나, 혹은 일요일 공부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이런 식으로 순환별로 공부량이 많아지는 만큼 저도 공부 시간을 늘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시가 굉장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새벽에 나와서 진짜 밤늦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에 시험이 코로나로 미뤄지면서 합격 결과를 얻었던 게 입법고시 합격 결과가 아마 11월 중순 정도에 나왔고 12월 말쯤에 5급 공채 행정고시의 합격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조금 더 먼저 시험이 치러지고 인원 자체를 재경직 기준으로 5급 공채는 7, 80명을 뽑지만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6, 7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행정부 5급 공무원보다는 국회 5급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도 입법고시만을 지향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냥 행정고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입법고시 자체도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조금 많은 운이 따라졌던 것 같고 입법고시 합격까지는 입법고시에 그래도 5급 공채에 더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5급 공채는 붙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출제가. 그래서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너무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입법고시는 6, 7명만을 뽑아야 하니까 떨어뜨리는 시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이고 더 난이도가 어려운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보려고. 네, 이제 제가 강사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합격을 하고 유예를 하고 이제 저는 아마 22년 하반기 정도의 연수원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내년 1차 3월을 목표로 할 때 1년간의 1차 공부를 저랑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강사라고 따로 목차를 정했던 이유는 학원에서 요즘 합격생 출신 강사들을 많이 불러서 강의를 요청을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학생일 때 합격생 출신 강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은 사실 제가 뭐 강사가 된 입장에선 별게 없지만 제가 학생일 때는 너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도 잘해서 뭔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극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 판단을 강의하고 있고 상황 판단 강의를 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5번 정도 이상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일찍 들어온 학생들과는 상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합격생으로서 드릴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만약 들어오고 나셔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채널 같은 게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항상 이제 학원 근처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넣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가 아니죠. 이거는 제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